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메디포스트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메디포스트입니다. 단순한 줄기세포 기업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하고 글로벌 무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기업. 오늘은 메디포스트가 어떤 성과를 냈고 내년 2025년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핵심 기술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꼭 짚어봐야 할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성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는 무릎 연골 결손을 치료하는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으로 유명합니다. 이 치료제는 제대열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국내에서는 이미 수천 건의 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카티스템은 일본 임상 3상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제대열은행 셀트리 브랜드로도 잘 알려져 있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분기 매출이 200억 원을 넘겼고 영업이익도 턴어라운드를 이뤄내며 재무적인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메디포스트는 2026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점프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카티스템의 품목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FDA의 임상 3상 IND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임상은 약 600명 규모로 7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성공 시 시장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동시에 캐나다의 옴니아 바이오와 함께 CDMO 사업에도 본격 진출합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뿐 아니라 유전자 치료제 위탁 생산까지 가능한 시설을 확보했고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도 모색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GMP 인증을 받은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 자동화와 품질 관리 고도화를 통해 원가 절감과 생산량 확대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진화가 눈부십니다. 단순한 줄기세포 배양이 아니라 특정 질환에 최적화된 세포를 선별하고 대량 배양하는 스멉셀 기술을 자체 개발했으며 CRISPR 기반 유전자 편집, RNA 시퀀싱 분석을 통해 생착률을 높이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아노이키스, 즉 세포가 부착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은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현재 메디포스트는 이를 실제 제품 개발에 접목시키기 위해 인비트로 및 동물 모델에서 생착률 개선 데이터를 확보 중입니다.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등과 협력 중이며 해외 유수 대학들과의 공동 연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목표는 하나, 줄기세포 치료제를 넘어서 재생의학 분야에서 글로벌 넘버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최근 메디포스트 주가는 실적 개선과 일본 임상 기대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궤도 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메디포스트는 단순한 국내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CDMO와 치료제 이중 성장축을 갖춘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 주가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의 진입이 오히려 저평가 구간일 수 있으며 카티스템의 글로벌 상업화, CDMO 매출 본격화, 그리고 차세대 치료제 포트폴리오의 진척 속도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메디포스트를 중심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봤습니다. 메디포스트의 주가 상승할 기술 개발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줄기세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줄기세포 생착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주입된 줄기세포가 잘 자리를 잡고 살아남아 제 역할을 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과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쉽게 말해 치료 효과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줄기세포 생착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 기술로는 아노이키스 저항성 유전자 발굴, CRISPR 유전자 편집 시스템, RNA 염기서열 분석, 그리고 고생존 줄기세포 배양 기술인 SMUP-셀이 대표적입니다. 이 기술들이 실제로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 중에서는 메디포스트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메디포스트는 세계 최초로 동종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을 상용화했죠. 이 기술의 핵심은 관절 연골 치료에 적용되는 제대열 줄기세포가 손상 부위에 잘 붙어서 오래 살아남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줄기세포의 생착률이죠. 줄기세포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치료 효과는 반감됩니다. 한편 차바이오텍은 SMUP-셀 기술이라는 고생존성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 기술은 줄기세포를 작고 균일하게 만들면서 생존력과 치료 효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생착이 잘 되는 줄기세포를 미리 만들어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에서시스는 멀티스템이라는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이 치료제는 뇌졸중이나 ARDS 같은 급성질환 치료를 목표로 하며 줄기세포가 빠르게 생착하고 손상된 조직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서시스는 CRISPR 유전자 편집 시스템을 통해 줄기세포 생착에 관련된 유전자를 조절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호주의 메조블라스트는 신부전이나 골수이식 후 합병증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특히 세포 외 기질 신호전달 경로와 아노이키스 저항성에 초점을 맞춰 줄기세포가 체내에서 빠르게 사멸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플루리스템은 태반 유래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면역질환과 근감소증을 타깃으로 하는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이 기술 역시 생착 후 장기간 안정적인 세포 기능 유지가 관건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줄기세포 기업들의 주가는 대부분 임상 데이터의 발표 일정과 FDA 승인 여부에 매우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에서시스는 3상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주가가 단기간 급등했던 사례가 있고 반대로 승인 지연 또는 실패 시 급락하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메조블라스트는 미국 FDA의 심사 지연과 임상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요동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술의 잠재력과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플루리스템 역시 임상 진척도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여부가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연구기관들의 동향입니다. 줄기세포 생착률과 관련한 유전자 연구는 국내외에서 매우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연세대학교 등에서 아노이키스 저항성과 관련된 유전자를 CRISPR 시스템을 통해 탐색하고 있고 RNA 시퀀싱을 통해 생착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유전자 발현 패턴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단순한 유전자 발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세포 수준에서 어떤 기전이 작동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하버드대, MIT, 스탠퍼드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착률 향상을 위한 분자 메커니즘을 보다 깊이 있게 파고들고 있는데요. 특히 ECM과 세포 신호전달 기전 간의 상호작용, 대사 신호의 흐름이 줄기세포 생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집중 연구 중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은 2023년 기준 150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생착률 향상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는 퇴행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고난이도 치료 대상 질환군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술 진입 장벽입니다. 단순히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착 후 체내 신호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정밀 유전자 조절 기술과 임상적 안전성, 그리고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줄기세포 생착률 향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모두 불확실성과 기회가 공존하는 초기 기술주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임상 성과에 따라 주가는 크게 출렁일 수 있지만 반대로 승인 성공 시 폭발적인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종목군입니다. 에서시스와 메조블라스트는 FDA 승인 여부에 따라 주가가 수배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메디포스트는 이미 매출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기술 성숙과 시장 진입 타이밍에 맞춰 중장기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줄기세포 생착률 향상은 단순한 기초 연구를 넘어 실제 환자 치료 효과에 직결되는 기술이며 앞으로 줄기세포 기반 정밀의학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